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이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수업하는 부분에서 나타나요. 이제 92페이지부터 예문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92페이지 발표를 누가 하기로 했지? 김진아입니다. 자, 진아가 그럼 92쪽부터 어디까지 하게 되나? 제가 94쪽에 밑에 단락 그 하나 빼고 나머지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아가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코멘트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PPT를 따로 킬 건가? 네네. PPT 오케이.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재 92쪽부터 94쪽까지 발표를 맡은 김진아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교수님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를 읽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발표 준비를 시작할 때 기존에 배워온 constituent structure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X바 신텍스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까 기존 스트럭처의 허점을 분석하는 내용이 은근히 재밌었습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92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1쪽의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는 저희가 지금껏 배운 phrase structure syntax가 아니고 X바 신텍스라는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35번에 나와 있습니다. phrase structure syntax는 카테고리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조건화된 세트가 적었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즉 36번처럼 기존 신텍스에는 두 가지 타입의 카테고리만 있었고 단어와 구 사이의 카테고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간 카테고리가 필요한데 지금껏 배운 PS 룰은 이것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X바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91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교재 92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92쪽은 방금 말했던 중간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증거, 즉 기존 신텍스에 허점이 있다는 증거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69쪽에서 배웠던 constituent의 5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를 바탕으로 허점을 증명해 나갑니다. 38번은 37번의 문장을 phrase structure syntax의 구조로 그린 것입니다. constituent는 하나의 단위처럼 묶여서 행동하는 카테고리인데 구조를 보시면 베리 톨걸의 AP와 N을 묶어서 하나의 constituent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38번의 기존 신텍스 구조로 보면 베리 톨걸이 하나의 constituent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constituent 조건에 맞습니다. 39번을 보시면 A의 is very tall man에 그리고 이 very tall man이랑 그리고 very short woman이 coordinating conjunction인 and로 연결되어 있으며 B도 마찬가지로 very pretty girl과 very good girl, C도 best writer과 worst party goer가 conjoin 되어 있습니다. 즉 APN이라는 시밀러한 구조가 연결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constituent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9페이지의 2번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40번을 보시면 I like this very tall girl more than that one에서 one이라는 프로폼이 나옵니다. 이때 41번과 42번처럼 one은 very tall girl과 girl 둘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41은 one의 antecedent가 very tall girl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43번에 나온 문장을 해석하자면 Only a constituent can serve as the antecedent of a proform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constituent만이 프로폼의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다인데 41번에서 베리 톨걸이 선행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리 톨걸이라는 APN 이 구조는 하나의 constituent가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69페이지의 4번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재 맨 밑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은 이전의 구조가 허점이 있었고 AP와 N을 묶는 중간 카테고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교재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리 톨걸이 하나의
constituent이기 때문에 this very tall girl은 44번처럼 그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AP와 N을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인 물음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의해서 이 AP, N 구조가 지배당할까요? 답은 NP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이유가 45번에 나와 있습니다. very tall girl은 NP 자리인 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보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AP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N으로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this very tall girl과 같은 구는 렉시컬 카테고리와 프레이즈 카테고리 중간 카테고리가 필요하고 프레이즈 스트럭처 신텍스 체계에는 그 중간 카테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함을 바로잡으려고 엑스바 신텍스가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바 신텍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바 신텍스 프레임워크, 즉 엑스바 체계에서는 렉시컬 카테고리 X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프레이즈 확장이 존재합니다. 46번 같은 카테고리 타입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X는 처음에 있는 1번의 X는 X with no bars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렉시컬 카테고리 X랑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X바 또는 X 싱글바라고 부르고 X 위에 바가 2개 있는 것은 X 더블바 그 다음에 X 위에 바가 3개 있는 것은 X 트리플바 이런 식으로 쭉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에 의하면은 각각의 바 카테고리가 렉시컬 카테고리 X에 상응하며 바 프로젝션 오브 X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젝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프로젝션은 투사라는 뜻입니다. 마치 빔 프로젝터가 영상을 화면에 투사시키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확실해지는 것처럼 마치 이 47번에서 보실 때 gir이라는 n에다가 명사에다가 쭉 투사시키면 점점 커져서 최종 투사가 np가 되는 것입니다. 말해서 큰 카테고리일수록 바의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이 밑으로는 이제 위에서 네 번째 문장 보시면 phrase structure syntax와 X바 syntax의 차이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데 phrase structure syntax is a restricted version of X바 syntax, which imposes the condition that the maximum number of bar projections of any category is 1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여태까지 배웠던 구조에서는 N이랑 NP 이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레이즈 프로젝션이 하나만 된 것으로 X바 신텍스로 치면 카테고리 최대 바 프로젝션 개수가 1개까지만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X바가 위로 투사되면서 하나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네, 기존 컨스티튜언트 구조에서는 N 위에 NP라는 프레이저 카테고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저 47번에 보겠습니다. 37번에 this very tall girl을 X바 신텍스 구조를 그리자면 이렇게 47번처럼 됩니다. 맨 위에 NP와 밑에 N 사이에 중간 카테고리가 바를 추가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밑에 대략 보시면 일관적이려면 AP를 A 더블바로 그려야 하지만 언어학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두 체계를 섞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P는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바 개수를 가진 A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제 새로 배운 X바 신텍스 체계를 이용해서 앞서 허점을 발견했던 39번과 40번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과 같이 39번의 B 문장에 very pretty girl과 very good cook은 각각 N바로 묶이는 constituent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번도 원이 very tall girl을 antecedent로 취하기 때문에 very tall girl이 N바 constituent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원이 N바의 프로폼이 되기 때문에 프로 N바로 기능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제 발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자, 지금 발표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혹시 녹음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네. 이 발표 내용도 여러분이 녹음을 해야 할 사람들은 녹음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발표 내용도 함께 녹음을 하는 게 좋아요. 다행이에요.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서. 지금 진아가 발표한 내용이 엑스바 신텍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엑스바 신텍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진아가 지금 발표한 이 파일을 여기 팀즈에다도 파일로 올려줄래요? 첨부 파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땡큐. 네, 이거를 아마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아는 여기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도 잘 했고. 오케이, 끝. 수고했어요. 아, 내가 지금, 잠깐만. 진아가 요 파일을 일단은 잠기지 말고 내가 일단 파일을 열어서 본문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진아가 설명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잠깐 공유를 조금 내가 다시 해볼게요. 자, 오케이. 요 부분이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아, 37번에 이 교재죠, 지금. 예, 교재 92페이지예요. This very tall girl이라고 하는 표현을 PS 룰에 따라서 phrase structure syntax에 따라서 그려보면 38번과 같은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구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이 phrase structure 룰에 따라서 보자면. 그런데 이제 여기 39번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very tall gir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constituent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이죠. 요거. 네. 요것과 요것은 자, and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인 요소는 and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스트링 내에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요 부분은 동일한 카테고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컨스티튜언트로 볼 수 있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컨스티튜언트 그 진단 조건에 따라서 정의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and를 기점으로 앞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문의 구조는 컨스티튜언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very tall man과 very short woman은 독립적인 컨스티튜언트다. 이 these를 뺀 나머지 뒤에 있는 구조로서 그렇죠. B번도 마찬가지예요. very pretty girl 이 부분 있죠. 네, 요거 하고 very good cook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constituent예요. and를 기점으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됐죠. 자, 그 다음도 best best writer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worst party goer 라는 표현이죠. 예, 이것도 역시 and를 기점으로 똑같은 구조가 반복됐어요. 그러면 and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똑같은 구조가 반복될 때는 그 반복되는 구조는 constituent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very tall girl은 하나의 단위처럼 취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카테고리여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죠? APN이라고 하는 이 구조 보세요. AP와 N 이 나란한 구조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곧 지금 이 구조에서 봤던 AP, 요 AP와 N의 나란한 시스터 관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APN 시퀀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오케이. 자, 이것만 따로 묶을 수 있는 컨스티튜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컨스티튜언트임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아까 진아가 정리한 것에서 다 나와 있는 건데 난 이제 책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이 40번의 문장에서 자 보세요. This very tall girl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요 this만 보세요. this는 자 뒤에서 tha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반복됐어요. that one으로 되고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시사로서 존재하죠. 자, 그럼 보세요. This very tall girl, more than that one 할 때는 this나 that은 지시사죠. 네, 지시사로서 determiner라고 할 수 있어요. 이 determiner는 그대로 놔두고 그 뒤에 very tall girl만 대신해서 one으로 바꿨었죠. 이런 걸 우리가 proform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proform 1 아니에요. proform 1 can either stand for the sequence very tall girl. very tall girl 대신에 쓴 표현이다. 1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 very tall girl이라는 것은 하나의 constituent로서 1으로 대신 받을 수 있었다. proform으로. 그러면 얘는 constituent임이 분명하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내용으로 이 very tall girl이 컨스티튜언트로서 독립적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예예요. 원이라는 프로폼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예.
그리고 이것은 다시 42번처럼 I like this very tall girl more than I like that girl. 이렇게 얘기할 때도 very tall girl이라는 표현을 girl이라고 하는 그냥 레xi컬 아이템으로 바꿔 쓰기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것도 very tall girl을 뜻하는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예시로는 이 두 가지만 예시를 알아줘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하나의 프로폼으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그리고 and를 기점으로 앞 뒤에 똑같은 구조로서 나열할 수 있으므로 very tall man, very 형용사, 그 다음 명사, 이 형태는 결국은 하나의 constituent로 묶어볼 수 있다. constituent로서. 그러면 이것을 constituent로 묶을 수 있는 구조가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죠. 프레이즈 스트럭처 신텍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43번에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only a constituent만이 프로폼의 antecedent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constituent라고 볼 수 있다. one이라고 하는 프로폼의 antecedent로 이 very tall girl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determinant APN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 구조가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서는 나타났지만 여기에서 very tall girl이라고 하는 이 constituent만에 따라 묶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물음표 두 개가 나와 있는 이 구조가 이미 아까 다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구조가 돼야 된다. N 더블 바는 NP와 같아요. 그리고 N 더블 바는 NP와 같은데 이제 바 노드를 등장시켰으니까 바 노드의 연속선에서 바 하나씩을 더 상승시켜서 이렇게 쓰면은 그 상위의 구조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 노드를 등장시켜서 NP를 NP 더블 바로 그냥 상정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NP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바 노드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N 더블 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바 노드로 우리가 이렇게 constituent로서 묶어볼 수가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very tall girl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묶을 수 있는 바 신텍스가 등장했으니 이제 이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았겠느냐. 더 좀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바 노드, 이렇게 바 노드를 NP와 N 사이 중간에 바 노드를 하나 상정하면서 노드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런데 아까 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듯이 bar projection of x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걸 해보세요. 이 부분 뭐라고 했냐면, 자, bar 카테고리들은 각각의 렉시컬 카테고리 x와 연결되어 있는 bar 카테고리들은 x의 bar projection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n으로부터 이 내 손의 출발점을 먼저 보세요. 이 n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n 바를 프로젝션하고 n 더블 바를 프로젝션하는 거예요. 투사된다는 얘기죠. 이 n이라는 명사 gir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n 바를 거쳐서 np 상위 노드인 np에서 브랜칭 된 것이다라는 것을 투사로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투사, 프로젝션, 그게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면 AP도 똑같이 AP가 있으니까 이거 N 더블 바는 NP라고 그랬죠? NP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AP도 A 더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A 더블 바, 요 중간에 A 바,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건 생략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바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다 바, A 바라고 중간에 그려줘야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요것이 중요한 거니까. 왜 요것이 중요하냐? very tall girl을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함을 증명해야 되니까 n바가 중요한 것이죠. n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AP 밑에 A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해요. 별로 그 바의 역할이 없어요. 바로 그냥 A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바 노드는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죠. 필요 없을 때, 생략해도 괜찮을 때는 안 그래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원래는 요 중간에 A 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가 이거 대그라고 바뀌어졌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지금 진아가 발표한 것처럼 NP와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this very tall 걸이 NP였는데, this very tall 걸 이 전체가 다 NP였는데, 얘도 그냥 똑같이 NP로 보면, 이것도 NP로 보면, 자, NP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NP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this very tall 걸이 주어로 됐으면, 자, very tall 걸도 NP라고 봤다면 이것도 역시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이런 문장은 쓰지 않죠, 영어에서. 그러니까 very tall 걸을 주어로 잡을 수는 없다. 이건 비문이 된다. 그러면 very tall 걸과 this very tall 걸은 똑같은 NP로 볼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B, C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NP, 이 전체를 나타내는 NP와 very tall 걸만을 뜻하는 이 부분은 카테고리가 똑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똑같이 NP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자리를. 그래서 N 바로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 노드에 대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요. 이거는 이제 헤드가 되는 거고, 렉시컬 카테고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N이면 얘가 N바, A, N 더블 바, N 트리플 바. 만약에 이 X가 A라고 한다면 A, A바, A 더블 바, A 트리플 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가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나중에 뒤에서 나올 문제긴 하지만 그럼 언제까지나 이 바 노드를 계속 늘릴 수가 있느냐, 무한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바 프로젝션은 이제 바라고 하는 요 바, 싱글 바. 이 싱글 바 하나만 상정을 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더블 바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트리플 바 그 이상으로 쭉 올라가는 그 좀 복잡한 구조는 학부 과정에서는 언급 안 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싱글 바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블 바는 뭐냐? 더블 바로 써도 되고 프레저럴 카테고리로 써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혼용해요. 같이. 그래서 AP도 A 더블 바로 쓰기도 하고, 자, NP를 N 더블 바로 쓰기도 해요. 근데 편의상 바 노드만 그냥 바로 쓰고 이 더블 바를 잘 안 쓰고 그냥 이거를 프레저럴 카테고리로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에요. NP. N 더블 바가 아니라 그냥 NP라고 쓰죠. AP는 그냥 AP 그대로 쓰고, 단지 그 NP와 요 N 사이 중간 단계 N 바 노드는 있다. 네, 그것만 염두하면 돼요. AP도 AP와 요 A 사이 중간에 A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거든요. 아까 어디냐? 자, 내가 지금 공유를 끊었어요. 아까 진아가 켰던 화면, 그 PPT 화면 다시 한번 켜줄까? 공유를 네. 해주면, 다시 공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자, 여기를 넘어가고, 그 다음 화면. 오케이. 그 다음 화면. 여기도 설명이 됐고, 좋아요.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이거 잠깐만. 네. 지금 물음표 2개 쳐놓은 부분은 NP라고 보면 안 된다. NP와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똑같은 것으로 봤을 때 주어 자리로 얘가 주어가 될 수 있으면 그럼 얘도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얘를 똑같이 NP로 봤을 때 얘도 NP고 얘도 NP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다. very tall girl이 주어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문장이 형성되죠. 이런 문장 영어에서 안 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NP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화면은 이것도 그냥 넘기고 그 다음 화면. 자, 이거는 아까 바 프로젝션, X에 대한 바 프로젝션 얘기를 했던 건데 N에서 투사돼서 N 바로, N 바에서 투사돼서 N 더블 바로 이렇게 쭉쭉 타고 올라가는 상위 카테고리가 있다. N 더블 바는 곧 NP와 같은 것인데 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 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N으로부터 시작한 이 N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투사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 이 n이 가장 밑에 있는 헤드니까 이 n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투사 관계, 이것을 bar projection이라고 얘기해요. 이 bar를 거쳐서 그 다음에 상위의 카테고리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np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n 더블 바가 있다면 그 하위에 반드시 n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게 헤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드의 개념은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AP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여긴 지금 A 더블 바가 아니라 AP라고 되어 있지만 요 중간에 A바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요 A도 역시 AP를 향해서 투사된 것이다. 프로젝션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적용이 돼요. 오케이? 단지 여기에서는 A바가 그냥 생략되었을 뿐이에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A바가 있거나 없거나 이 구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A바가, N바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 얘네를, 이 very tall 거를 constituent로서 따로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N바를 여기서 상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N바는 따로 다시 프로폼으로 바꿀 수 있죠. This one, that one. 아까 우리 예문에서 봤듯이. 그렇죠? 예. very tall 걸이 문장 앞에서 언급됐으면 이 문장이 뒤로 넘어갔을 때 this one 또는 that one 이런 식으로 이걸 one으로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N바라고 하는 constituent는 one이라는 프로폼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왜? constituent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폼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바노드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 바노드로. 오케이. 자, 그 다음 화면 넘겨볼래요? 이것도 아까 설명이 된 거예요. 예. 이것도. 그렇지. 예, 요 다음 화면. 이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very pretty girl이라고 하는 것은 N 바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가 있겠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러면 NP는 어디 가냐? 이 위에 NP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렸을 뿐이에요. 이 위에 N바 위에 여기에 NP가 있고 그리고 그 NP 그 왼쪽으로 브랜칭 돼서 that가 있는 거죠. 이 that가 바로 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어는 위에 that가 있고 그 위에 NP가 있고 그 NP는 다시 N바로 브랜칭 된 거예요. 그 NP와 that를 지금 여기서는 생략한 거예요. 왜? 이것만 따로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만 그려준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very tall cook 이것도 N바죠. 이것도 이거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N바 and N바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N바 and N바. 오케이.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를 and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constituent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이 one이라고 하는 표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앞에 있는 구조에서 얘기했죠. that on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n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프로폼을 말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이 설명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화면. 감사합니다 였구나. 땡큐.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나가도 돼요. 수고했어요. 예. 자, 지나가 설명했던 내용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바노드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 바노드 요 바노드는 바 프로젝션 때문에 등장한 것이며 또 하나는 또 다른 constituent, 이 very tall girl이라는 것이 또 다른 constituent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등장한 카테고리다. 새로운 카테고리예요. 새로운 카테고리. 이 N바 노드가 있어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문장 있죠. 이런 거를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I like this very tall girl more than that one 할 때 very tall 걸만을 따로 묶을 수 있어야만 이 one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on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very tall 걸 이것만 따로 묶을 때의 one을 말하는 거니까 그 구조는 곧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물음표가 있는 자리에 바노드를 상정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진아가 발표한 부분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책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네, 그거를 정리를 잘한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발표를 할까? 혜란이가 발표하게 돼 있나? 네, 이해란 발표하겠습니다. 음,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네, 이해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는 구문론 94쪽부터 97쪽 발표를 맡았습니다. 9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There is however부터 제 부분인데요. 먼저 제 파트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김진아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부분 바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음, 먼저 94페이지 47번 밑에 12번째 줄 보시면 Furthermore, we can account for the fact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40번 문장 I like this very tall girl more than that one. 이 문장 속 이 very tall girl이 one의 선행사, 즉 antecedent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ery tall girl은 n 바이고 그걸 받는 one은 프로 n 바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앞 부분이었고요. 이제 제 발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9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인 There is however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40번 문장과 47번 문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40번 문장을 보시면 I like this very tall girl more than that one. 이 문장 속 이 one이 very tall girl이라는 구와 그리고 그 단어 girl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번 구조 그림을 보시면 47번은 very tall girl이 n 바로 묶여 있고 girl은 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ne이 프로 n 바 그리고 프로 n 기능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one이 40번처럼 very tall girl과 연관되어서 해석되는 경우에 one이 프로 n 바이고 그렇게 되면은 one의 선행사인 girl도 n 바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47번의 이런 구조보다 48번의 구조가 맞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쪽 48번 이 구조를 보시면 이 원은 프로 n 바로만 가능하고 very tall girl과 girl이 모두 n 바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잠깐만 네. 요 앞에 화면 잠깐 볼까? 여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진아가 발표한 부분에서는 very tall girl을 n 바로 묶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혜란이가 발표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girl도 따로 n 바로 묶을 수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47번의 구조보다는 48번의 구조가 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책에서는. 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n 반은 프로폼 1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very tall girl도 n 반이니까 얘도 이만큼 묶어서 그러니까 very tall girl이라고 하는 걸 묶어서 1으로 볼 수도 있지만 girl도 n 반이니까 그럼 girl만 따로 또 프로폼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오케이. right. 예. 자, 이제 그럼 계속 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95쪽에 49번이랑 50번 문장들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49번 문장 A, B, C 속에 이태릭체로 쓰여진 부분은 바로 명사구 NP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번 문장들은 바로 앞 49번 문장 앞에 한정사가 붙어 있는 건데요. A 문장 tall girl 앞에 한정사 어가 붙고 B 문장 short girl 앞에 한정사 더가 붙고 그리고 이제 C 문장에는 this라는 한정사가 붙은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번처럼 한정사가 붙은 경우에는 비문인데요. 왜 비문이냐면 명사구 앞에 이렇게 어나 더 this 한정사가 붙는 것은 전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번 A, B, C 문장들은 모두 비문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는 이제 96쪽 첫 번째 문장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96쪽 첫 번째 문장에서는 콘시타인과 라이트풋에 의해서 주장된 이 엑스바의 신텍스에 또 다른 어드밴티지, 즉 이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바 신텍스의 또 다른 이점은 바로 structural ambiguities, 즉 구조적 중의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구조적 중의성의 예시는 바로 96쪽에 51번에 나와 있습니다. 51번에
The English King이라는 구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52번의 A 문장처럼 The King who is English, 영국 사람인 왕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B번 문장처럼 The King of the England, 영국의 왕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1번의 phrase는 구조적으로 중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그림이 바로 53번인데요. 53번을 보시면 이 A번은 영국인인 왕을 뜻하고 킹이 N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B번 구조를 보시면 B번 구조에서는 킹이 영국의 왕을 뜻하고 그리고 이 킹이 단지 N으로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인과 라이트풋은 엑스바 신텍스가 이렇게 예시 문장과 같이 구조적 중의성을 가질 때 구조적으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54번과 55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원이 프로 N 바로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 54번 문장이 I like the French king but not the English one. 이 문장이 the English one이라는 구를 55번에 A번 문장 the king who is English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뭐 원이 프로 N 바이고 영국 사람인 왕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B처럼 영국의 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잠깐만. 여기에서 이 앞에 화면 한번 보여줄래요? 이 앞에 화면. 이 앞에 화면에서 53A번 있죠? 여러분 다 같이 보세요. 53A번에 킹이 여기 빨간색으로 점선 동그라미를 지금 잘 해줬어요. 표시를 잘 해줬는데 53A에서 킹은 분명히 N바에서 나왔죠. N바예요. N바면 킹에 대해서만도 N바고 잉글리시 킹도 N바예요. 그러면 이 잉글리시 킹은 지금 영국 사람인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영국인 왕, 프랑스인 왕, 뭐 독일인 왕 이런 식으로 잉글리시 킹이 아니라 프렌치 킹으로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상위가 N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킹만도 또 N바로 또 나와 있죠. 킹 하나만도 N바에서 나온 브랜칭된 걸로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 킹 하나만도 대용어로 바꿀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54번에서 I like the French king but not the English one. English one으로 바꿨어요. English one이면 그 one이 해당하는 게 N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바 노드에 있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대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53A의 구조가 영국인 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인 왕, 프랑스인 왕. 그런데 프랑스인 왕을 좋아한다. 영국인 왕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 영국인 왕이라고 하는 English king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앞에 킹이 있으니까 프렌치 킹에서 킹이 있으니까 뒤에서는 English one이라는 대용어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 왕, 프랑스인 왕 이래서 어떤 국적의 왕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N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킹이 N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53A처럼. 그런데 53B에서는 영국인이 아니라 53B 구조 다시 보세요. 예, 잘 보여주네. 킹은 53B에서는 킹이 N바에서 나온 게 아니라 N에서 나왔어요. 이 N이라는 건 헤드거든요. 헤드는 불변이에요. 절대 어떤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없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표현 English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이 킹만 가지고 따로 대용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영국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국 왕은 오로지 인물이 하나밖에 없죠. 영국인 왕이 아니라 영국 왕이에요. 영국 왕은 오로지 영국 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영국 왕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잉글리시 킹이 영국 왕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 킹은 N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N바로서 다른 말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적으로 53B와 같은 구조로 봐야 돼요. 영국 왕이라고 하는 구조는. 오케이? 자, 됐죠? 예. 그래서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53A와 53B로 각각의 구조로 따로
부분에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킹을 대용어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바꿔 쓸 수 없느냐에 따라서 53A는 킹을 대용어 원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영국인 왕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53B에서는 영국 왕이에요. 그냥 영국을 대표하는 왕, 영국 왕, 영국인이 아니라 영국 왕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킹을 다른 대용어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건 N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53A와 53B의 구조의 차이를 꼭 잘 알아두기를 바래요. 됐어요. 오케이. 계속.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96쪽 아래의 마지막 문단을 봐주세요. 이 부분은 글쓴이가 엑스바 신텍스에 관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혼시타인과 라이트풋은 엑스바 신텍스의 구조적 중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4번과 55번 문장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 혼시타인과 라이트풋이 말한 중의성이 구도적, 프레이저로서 중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휘적으로서, 렉시컬로서 중의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1번에 이 문장이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쪽인 97쪽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96쪽에서 저자는 호신타인과 라이트풋의 분석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97쪽에서 혼신타인과 이 라이트풋의 분석을 보존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이 원을 프로 n 바랑 그리고 프로 n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자는 혼신타인과 라이트풋의 구조적 중의성에 관한 분석은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97쪽의 해석은 이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 97페이지에서 네. 그러니까 혜란이가 지금 한 부분이 97페이지 그 중간 단락 거기 끝나는 부분까지지? 네네, 맞아요. 맞아. 그 다음 단락부터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혼스타인과 라이트푸트의 분석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이따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예, 여기 지금 혜란이가 발표한 부분은 혜란이가 발표한 부분은 그것만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여기 앞부분 요것도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코멘트를 또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잘 보라는 얘기죠. 52A의 해석은 영국인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52A의 해석은 53A의 구조로 그려질 수가 있고 52B의 해석은 영국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때는 요 표현이 요걸로 해석이 될 때는 53B의 구조를 갖는다. 그것을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구조는 53A의 구조는 이와 같은 54번과 같은 이런 문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킹을 n 바로 본 것이다. 이 킹을 n 바로 본 것이다. 오케이. 킹을 지금 여기서 English 1이라는 표현으로 내용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렇죠? 이 English King 원래 English King인데 여기가 English King인데 이 킹을 1으로 바꿔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앞에 킹이 있기 때문에 대용으로 바꿔쓸 수 있어요. 이럴 때 대용으로 바꿔쓸 수 있는 부분은 바 노드에서 브랜칭된 것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English King 전체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프렌치 킹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전체를 포함하는 이 n 바도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 노드는 전부 다 대체 대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 왕이라는 뜻으로 이 왕은 불변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그냥 영국 왕은 영국 왕이에요. 다른 말이 될 수 없어요. 영국 왕, 영국 왕비, 영국 공주와 왕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국 왕이라고 하는 표를 이 king,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고 무조건 영국 왕은 그냥 고정이에요. English king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영국 왕, 프랑스 왕, 독일 왕, 각각의 나라마다 왕이 있겠죠? 각각의 왕에 따른 각 나라별로 왕은
다 각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N바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왕만 따로 떼어서는 예, 잉글리시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N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알아두세요. 이것이 이 51번의 표현이 중의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 각각의 두 가지 의미는 각각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코멘트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코멘트를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이거는 추리 구조를 그려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조금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10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오케이, 좀 쉽시다. 자, 발표들 잘했어요. 두 사람 모두 혜란이도 파일 올려줘요. 네. 음.
다 들어왔죠? 진수 들어왔네. 오케이. 자, 여기 아까 내가 코멘트 하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보세요. 49번. 이 tall girl, though she's, few people look up to her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her는 앞에 있는 tall girl을 받는 표현이죠. short girl, 이것도 뒤에 her가 받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her에 대한 antecedent가 short girl이에요. 그리고 bad politician, 이것도 역시 여기 뒤에 있는 him. 이 힘이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이 지금 bad politician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힘에 대한 antecedent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all girl 이것만 봐서 tall girl을 her라고 하는 대용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 tall girl이 constituent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요 맨 밑에 보세요. It may be well that will be then and that the constituent which appears immediately before though in sentences such as 49 is actually an NBA, not NP, not NP. 자, 그러면 though 앞에 있는 이 tall girl이라고 하는 표현이 constituent, 이 constituent가 her로 her라는 대용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은 tall girl이 constituent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이것이 NBA임을 나타내준다. NP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칠판 보이듯이 조금 이따 내가 칠판 보여줄게요. 이거 마저 설명 50번 하고, 자 50번의 경우에는 그런데 a tall girl이라고 하는 표현 전체를 전부 뒤에서 이렇게 her로 받으면 문장이 좀 이상하다.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 스타가 붙고 있고 퀘스천 마크도 붙어 있죠. 네, 좀 이상해요. The short girl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뒤에 있는 her로 받으면 이것도 비문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determiner와 다 같이 포함시킨 NP 전체를 뒤에서 her라고 하는 대용어로 받으면 문법적으로 문장이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신택틱 구조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영문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명사구를 her로 받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택틱 구조에서는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그러면 내가 공유를 끊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칠판 잘 보이죠? 네. 49번의 구조였던 tall girl만을 her라고 하는 구조로 받았을 때는 tall girl이 분명히 NBA에 속한다. 이게 NP인데 어떻게 NBA가 되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원래 NP가 있고 NW바로 내가 그냥 그렸어요. 편의상 NP라고 해도 괜찮아요. NP가 NBA를 거쳐서 다시 AP와 NBA로 브랜칭 되는 거야. 이거는 AP와 같아요. AP라고 해도 돼요. 자, AP와 NBA. AP 안에서는 A바가 있고 A에서 tall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헤드 자리에서는 당연히 N바를 거쳐서 girl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N바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기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N바, tall girl이 N바에서 나온 constituent다라고 하는 책에서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구조를 그렸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P라고 보면 안 되고 N바가 프로폼으로 대치된 것이다 라고 보라는 얘기죠. N바 구조예요. 이게 49번의 구조예요. 49번 A, B, C 전부 다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다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50번의 구조는 전부 스타가 붙어 있거든요. 스타가 붙어 있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NP 전체를 두고 her로 받았기 때문이죠. 자, a tall girl, the short girl, 그리고 this bad politician. 이 determiner와 함께 들어있는 NP 전체를 뒤에 있는 her라고 하는 대용어가 받았어요. her가. 자, 이 her는 그러면 결국 NP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NP가 뜻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 관사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있고, 명사 있어. 이 전체를 다 대용어인 her로 받은 거예요. 문장 뒤에서.
이 전체는 전부 n 더블 바, 즉 np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문장이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구조로 50번은 이런 구조로 봐야 돼요. 이 허가 가리키는 엔티스턴트를. 그리고 49번에서는 그 허 문장 뒤에 있는 허나 힘이 가리키는 표현을 이런 구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n파가 사실은 constituent로서 대형어로 쓰인 것이다. 오케이. 네. 그것이 보충 설명이에요. 이것이 보충 설명이고. 교수님, 응? 그러면 두 번째 거는 n바로 묶일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건가요? 50번? 50번? 네네, 50번이. 50번에서 문장의 허는 50번에 있는 그 예문의 허가 이 NP 전체를 받은 거라는 거죠. 요 n바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맞아. 실제로 만약에 의미적으로 A번보다 B번 같은 경우는 B번이 좀 문장이 이상하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번의 B. 50번의 B의 문장에서 The short girl, though she's 그랬죠? 그녀가 short girl인데도 불구하고 few people look down on her. 그녀가 she가 더 short girl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 자체도 이상해요. 그녀가 더 short girl인데도 불구하고 few people look down on her. 그녀를 얕잡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her라고 하는 것은 더 숏걸이라고 하는 말을 다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텍스에서 생각할 때는 더 숏걸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숏걸이 아니라 그냥 숏걸이라고 했으면 또 살짝 몰라요. 근데 더 숏걸이라는 말 자체가 NP 전체를 뒤에서 다 받는다는 것이 신텍스 구조상으로는 대용어로서 쓸 수 있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NP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상 영어 회화체에서도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 만약에 she를 주어로 썼다면 though she's a short girl 이렇게 쓰지. though she's the short girl 이렇게 쓰지 않죠. 그렇죠?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NP 전체를 전부 her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49번이 더 초점이 맞춰진 건데 49번에서는 관사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tall girl, short girl, 그리고 bad politician. 관사가 없는 표현은 디터미너가 없는 거니까 물론 이것도 따로 NP 속에 N바가 있는 거지만 N바에 대한 대용어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N바에 대한 대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으로 예시를 조금 더 추가시켜 준 거예요. supporting evidence라고 얘기했죠. 책에서도. 자, 여기 보세요. supporting evidence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네, 책에서. 자, 이 49번과 50번에서 50번의 문장이 신텍스 구조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다. 이것이 더 적합하게 잘 맞는다. 근데 이것을 더 적합하게 맞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니까 내가 조금 전에 칠판에 그렸던 이런 구조로 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바노드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tall girl. 이거는 NP 전체로 봐야 돼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교수님 음소거 해버렸어요. 교수님. 내 거를 음소거하면 어떡해. 나 어디서부터 설명 안 죄송합니다. 드린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고정 푸느라 아니, 잘못 음소거 눌렀어요. 잠깐만. 아니, 네.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내가 안 눌렀는데도 학생들이 음소거를 하면 내 목소리가 안 나가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을 눌렀었는데 교수님 칠판 보려고 고정을 풀려다가 잘못해서 음소거로 눌러버렸어요. 아, 그럼 그래? 네. 이게 이상한데? 아니, 학생들이 만약에 그거를 누를 수 있다면 내 거를 음소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정말 그 음소거가 돼 있었나 했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설명을 다시 해야 돼? 어디까지 설명을 들었나?
죄송합니다. 저 그 아니, 잠깐만. 49번 49번. 되신다고 하시고 그러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포팅 에비던스 했어요. 아, supporting evidence 여기는 얘기했어. 네네. 아, 그럼 됐어. 그 다음 얘기는 앞에서 한 얘기야. 똑같아. 그냥 반복한 거야. tall girl, 이거는 N 바로 보고 NP이지만 NP 속에 있는 N바이기 때문에 her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고 50번에 있는 a tall girl, the short girl 이런 것들은 전부 NP다. 디터미너를 전부 다 포함한 NP인데 이 전체를 다 포함한 NP를 이 대용어로 받았을 때는 신텍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다. 비문법적인 것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거 했어요. 오케이. 아, 그러면 내 음소거를 눌렀으면 다른 학생들도 다 못 들었겠네? 아, 왜 이 기계가 그래? 왜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다 했고, 여긴 설명했죠?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임용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응용해서.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보세요. The essential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자, 뭔 얘기냐면, 홀스타인 라이프트의 분석의 주요 쟁점은 adjectival phrase가 may be used to modify either an n or an n bar. 자, AP가, 그러니까 형용사 구예요. 이 형용사 AP가 n 또는 n 바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이다. AP가 n 또는 n 바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이다. Thereby giving rise to potential cases of structural ambiguity. structural ambiguity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까지만 일단 문장을 끊어서 보자면 의미가 AP가 n이나 또는 n 바를 꾸며줄 수 있다. 여기 앞에 있는 문장 한번 보세요. AP가 n 바를 꾸며줄 수 있죠. 시스터 관계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자, AP가 n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만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AP가 n 바를 꾸며줄 수 있어요. 시스터 관계로서. 자, 여기서는 AP가 옆에 있는 n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그게 가능한데, 자, in a similar way. 그래서 이제 structural ambiguity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지금 영국왕 이걸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in a similar way. 그와 비슷하게 they also maintain that prepositional phrases may modify either an n or an n bar.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 구예요. pp라고 하죠. 이 전치사 구도 n 또는 n 바를 modify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prepositional phrase를 p 더블 바로 표시할 수 있다. p 더블 바 여기 나와 있죠. p 더블 바. p 더블 바는 pp라고 생각하면 돼요. pp. 예. p 더블 바. 여기도 n 더블 바 썼죠. n 더블 바도 np라고 생각하면 돼요. n 더블 바 np. 예. 자. 그래서 여기 56번의 표현이 a student with long hair는 57번처럼 이렇게 추리를 그릴 수가 있고 56의 B도 a student of physics는 58번처럼 추리를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이럴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 student는 57의 student는 n바에서 나온 걸로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스튜던트는 n으로만 그려졌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는 pp가 이게 pw가 pp죠. 이 pp는 n 바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pp는 이 시스터 관계에는 n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네, 두 가지를 다 이 pp는 n을 꾸며줄 수도 있고 이렇게 n 바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pp가 두 가지를 모두 다 꾸며줄 수 있다면 그 pp의 기능이 서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전치사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는 with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over를 가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student를 왜 여기서 n 바로 보냐면 우리가 앞에서 n 바로 봤던 것은 대용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대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표현과 이 앞에 있는 student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따로 다른 대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자, 긴 머리를 가진 학생, 긴 머리를 가진 사람, 긴 머리를 가진 여인, 긴 머리를 가진 다른 어떤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student는 다른 표현으로 대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 바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student는 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묶어놨죠. 이거는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없어요. 이 student만은 대체될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럼 of physics라는 표현으로 반드시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이해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자, of physics라는 것은 이게 물리학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물리학 전공의 학생, 물리학 전공하는 학생.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당연하지.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 물리학을 전공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면 다 학생인 거죠. 학생밖에 없어요. 이 스튜던트는 그냥 스튜던트예요. 고정이에요. 고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의미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고 이제 신텍스 구조상으로 봤을 때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는 오브는 항상 고정적으로 수식의 관계가 고정돼 있어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것은 곧 이거라는 뜻이에요. 물리학이면 곧 그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그래서 이 오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오브 뒤에 있는 요 pp가 오브 이하의 요 pp가 꾸며주는 이 앞에 있는 명사는 항상 고정이에요. 고정으로 요거 하나만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요 n바는 묶여져 있는 하나의 단위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constituent예요. constituent. 그런데 with long hair, with를 가지게 되면은 뭐뭐를 가진이라는 뜻인데 이 with는 앞에 있는 것과 그 의미적 관계가 분리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긴 머리를 가진 어떤 사람, 다른 스튜던트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충분히 가능하죠.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학생일 수밖에 없지만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여러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럴 때 스튜던트는 다른 말로 대용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가능하니까 with long hair와 같이. 그래서 n-바 구조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나? 이거를 57번의 경우에 이 문장을 분리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한 가지는 student, 그 다음에 57번인 경우에요. 또 하나의 문장은 이걸로. 그쵸? 예. 그런데 58번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student with long hair 이것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57번. 그리고 58번은 student of physics 이것만 가지고 풀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He is a student.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e를 주어로 해야 되겠지? He is physics. 말이 돼요? 그는 학생이다. 그는 물리학이다. 말 안 되죠? 이게 비문이 되겠죠?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면 58번은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요. n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student와 of physics는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돼서 따로따로 문장을 썼을 때 비문이 돼요. 이 he is physics라는 것이 비문이 되는 거죠. 피직스가 사람일 수는 없는 거죠. 이 피직스를 전공하는 학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두 문장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같이 붙어 다니는 한 단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n바로 봐야 돼요. n바로만 함께 행동하는 constituent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student with long hair. 이 관계는 he's a student, he has long hair. 자, 분리될 수 있죠. 분리되었어요. 각각 따로따로.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PP에 해당하는 with long hair는 여러 다른 주체자를 헤드로서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수식해주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리가 가능한 경우 이게 N-바가 되는 거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 PP와 나라는 시스터 관계가 N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내가 그냥 참고로 메모창에다 써놓은 거는 내가 참고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써준 거예요. 이런 관계가 나타났을 때 각각 57번의 구조와 58번의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오부 전치사는 앞에 수식하는 명사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원래 그것을 동일시되는 관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동격을 나타낼 때도 오부를 쓰기도 하거든요. 실제 영문법에서. 그런데 with는 아니에요. with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다음 문장에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잘 기억해 두기 바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면 돼요. 59번의 A에서는 자 A번은 괜찮은데 B번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브 피직스 앞에 있는 스튜던트를 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대체가 안 돼요. 왜? 이건 N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N이라는 구조로 봤죠? 네, 오브 피직스 앞에 있는 스튜던트는 N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대체되면 안 돼요. 대체가 된다는 것은 곧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tudent of physics는 student와 of physics가 분리될 수 없어요. 의미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으면 얘는 무조건 N이에요. 다른 말로 대용어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with long hair는 앞에 있는 student와 분리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student가 다른 말로 대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바 노드로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참고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60번의 경우는 with long hair. A번에서는 with short hair. 그리고 이것을 앞에 있는 student를 one으로 바꿨어요. 대체될 수 있어요. one with long hair. 괜찮아요. 근데 B번은 안 돼요. chemistry. 자, student of chemistry better than the one of physics. 자, 이것도 one student로 one으로 바꿨어요. 안 돼요. 61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62번과 같은 이런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A student of physics with long hair는 괜찮아요. 왜? with long hair와 student는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of physics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B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A student of physics가 원래 한 단위처럼 묻어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그 사이에 with long hair가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student of physics는 하나의 단위처럼 쓰이는 constituent예요. 자, 잘 보세요. student of physics는 하나의 단위의 constituent, N-바로서 묶여질 수 있는 constituent예요. 얘는 한 단위처럼 함께 행동해요. 어떤 요소가 이 사이를 삐집고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얘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student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A student of physics 사이에 with long hair가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번은 보세요. A student with long hair 였는데 그 사이에 of physics가 끼어 들어갔어요. 이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거는 분리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with long hair와 a student는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대용어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요소가 끼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A는 옳은 문장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62A와 B를 이렇게 63A와 63B로 각각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63A는 62A의 구조예요. Student of Physics with long hair가 이렇게 구조가 그려져요.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of physics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with long hair 사이에 student와 with long hair 사이에 of physics가 끼어들 수 있다라고 봐도 되고, 또 하나는 a student of physics라고 하는 구조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with long hair가 뒤에 그냥 어느 정도로 붙었다라고 봐도 돼요. 어느 정도로 붙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이 어드 조인 될 때는 바 노드가 하나 더 여기에 추가되면서 이렇게 불행칭되면서 붙어요. 그럼 바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드 정도로 붙은 거죠. 이 구조가. 그렇죠? 네, 원래는 얘였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63B를 보세요. A student with long hair가 원래 주어진 표현이었는데 여기에 of physics가 하나 또 끼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봐도 돼요. 네. A student of physics 사이에 with long hair가 중간에 끼어 들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다시 바꿔서 A student with long hair라는 표현에 of physics가 뒤에 다시 추가되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봐도 말이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 지금 구조처럼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자, of physics는 student와 함께 얘가 컴플리먼트 관계를 형성해요. 앞에서 우리 구조에서 봤지만 컴플리먼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 여기 이게 PP 구조죠. 네, PP가 항상 N이라고 하는 헤드 구조와 시스터 관계면은 얘는 항상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예요. 자, 이 부분은 내가 칠판 Look at the bird. Look at the bird. 자, 보세요. Look at the bird. 책의 앞부분에 B 이거를 그냥 PP라고 할게요. PP 하고 with long hair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57번이지. 그리고 58번은 똑같이 NP Z 그리고 얘가 스튜던트. 이거는 오브 피직스. 자, 보세요. 얘는 어드정트예요. 자, 바 노드와 프레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란한 시스터 관계에 있으면 이 PP는 어드정트라고 해요. 어드정트, 부가어, 부수적인 표현. 그런데 자, 요 PP가 이렇게 헤드 관계와 N이라는 건 헤드예요. 보세요. AP의 헤드는 A고 NP의 헤드는 N이에요. PP의 헤드는 P예요. VP의 헤드는 V입니다. 각각의 헤드가 중심이에요. 카테고리에서. 자, 이게 헤드예요. NP 구조에서의 헤드는 얘예요.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이 헤드와 이렇게 나란한 시스터 관계에 있는 카테고리는 무조건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인데 이 컴플리먼트는 항상 앞에 있는 헤드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짝꿍 관계예요. 짝꿍.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컴플리먼트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서 이거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만큼은. 컨스티튜언트가 되는 거죠. 컨스티튜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가어가 붙으려면은 이 위에 n바가 추가돼서 그냥 이렇게 여기에 부가어가 붙으면 돼요. 이 사이에만 끼어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a student with long hair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이 PP가 어드정트예요. 어드정트는 부가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n바와 시스터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든지 내가 아까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재 63B를 보세요. 그 63B에 이 구조였는데, 원래 이 구조였는데, 여기에 오브 피직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뒤로 쭉 해서 여기 오브 피직스가 또 다시 붙었어요. 오브 피직스가. 그러면 라인 크로싱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책에 그려진 것처럼 이렇게 라인 크로싱이 돼요. 라인 크로싱 되면 이건 무조건 신택틱 구조에서 허락하지 않죠. 그렇죠? 예, 라인 크로스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책 바로 밑에 있어요. 63B 바로 밑에 It's quite clear that 63B violate the no crossing of branches restriction that we discussed earlier. 그렇죠.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라인 크로싱 되면 안 된다라는 제약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 63B는 비문법적인 구조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공유로 들어가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기본적인 스트럭처의 프레임.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여기에서 이제 응용된 것이 바로 이거죠. 네. 이 문장, 이 구조가 이것은 컨스티튜언트로서 지금 이 컴플리먼트, 오브 피직스가 컴플리먼트로 쓰였다. 스튜던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컨스티튜언트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 이 with long hair가 이 옆에 이렇게 부과될 수는 있다. 괜찮은 거고. 63B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라인 크로싱이 되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해서 with long hair가 부과될 수는 있으되 이렇게 오브 피직스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부가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64번처럼 a student of physics and of chemistry는 괜찮냐? 이건 괜찮아요. 같은 카테고리끼리 반복됐기 때문에. and로 연결된 같은 카테고리의 반복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그리고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both complement of n 그랬죠. n에 대해서 컴플리먼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것도 컴플리먼트가 되고 얘도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죠.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칠판에도 그렸듯이 오브 피직스는 컴플리먼트다. 왜냐하면 이 헤드와 시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 and를 붙여주고 다시 하나 pp를 또 더 그려줘요. 그래서 컴플리먼트를 하나 더 가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처럼 지금 이런 표현처럼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65번처럼 어드정트가 그냥 또 한 번 더 반복되는 어드정트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바노드에 대한 컴플리먼트 이거는 바노드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어정트예요. 어정트. 네, 어정트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컴플리먼트라고 했지만 원래 바노드에 붙어 있는 것은 어정트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student with long hair and with short arms 괜찮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유형의 PP끼리. 그런데 이렇게 이거 전에 몇 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이런 유형의 전치사를 동반한 오버와 위드의 전치사를 동반한 이런 유형의 컴플리먼트와 어정트를 묻는 질문이 임용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기 66A를 보세요. A student of physics and with long hair 안 되고 A student with long hair and of physics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66번의 두 가지 표현이 왜 다 비문법적인 표현일까요? and를 두고 같은 형태가 반복된 게 아니라서 되는 것 같습니다. and를 두고 똑같은 pp이기는 한데 같은 형태가 아니다. 어떻게 같은 형태가 아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컴플리먼트고 하나는 어드정트. 그렇지. right answer. 바로 그거예요. 예. 여기 책에서는 지금 이걸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돼요. n바 컴플리먼트
그리고 and complement 이런 표현이 있죠. and과 complement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해주세요. and과 complement가 아니라 and과 adjunct라고 해야 되고 and complement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대답 잘 했듯이 of physics는 내가 분명히 complement라고 얘기했죠. 앞에 있는 헤드와 뗄 수 없는 관계의 카테고리예요. of physics가. 그런데 with long hair는 앞에 있는 헤드와 떼어질 수 있는 adjunct라고 얘기했죠. adjunct예요. 자, complement와 adjunct가 이렇게 and로 나란히 연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and로 연결됐다는 것은 앞에 있는 student를 똑같은 성질로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성질이 아니잖아요. of에 대해서는 얘가 n이지만 with long hair에 대해서는 얘는 n-바죠. 그렇죠. 시스터 관계에 있는 카테고리가 n-바죠.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얘도 전치사 구고 얘도 전치사 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절대 근데 신텍스에서는 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B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with long hair는 분명히 adjunct인데 of physics가 complement를 가질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and로 같은 성질의 PP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성질인 것처럼 and로 연결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도 내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형의 구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이것의 시스터 관계, PP의 시스터 관계는 n이고 이 PP의 시스터 관계는 n-바라는 거.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adjunct고 얘는 여기서 complement다. 이것이 똑같게 취급될 수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표현은 당연히 두 가지 모두 다 비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는 67번 한번 잘 보세요. 67번에서는 a student came to see me yesterday with long hair. 이거 괜찮나요? A student came to see me yesterday of physics. 이거는 비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of physics가 yesterday랑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서 틀렸어요. yesterday랑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서 틀렸어요. 스튜던트와 오피직스는 같이 다 붙어 있어야 되고 with long hair는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죠. student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of physics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PP잖아요. 예, 이 PP는 앞에 있는 student와 같이 붙어서 n-바를 형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죠. 안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student는 n-바로서 with long hair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 오케이. 그런 설명도 여기 밑에 지금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예, 지금 어디부터 보느냐면 QP N-바 주안 브레스난 suggest 여기서 that부터 한번 볼까? 이 사람이 제안하기로는 this can be generalized across a number of categories so that we have also P P바, P바, Q바, Q바, A바, A바, and so forth. 이와 같은 카테고리로 상정을 할 수 있대요.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싱글바는 싱글바로 표시하되 더블바는 그냥 PP로 쓰면 돼요. PP. 자, 더블바 QP, AP. QP는 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퀀티파이어라고 해서 양화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양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제 퀀티파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퀀티파이어. Thus, for Bresnan, in a phrase like very near the house, very near the house라는 프레이즈가 있을 때 near는 P가 되고 near the house는 P 싱글바가 되고 very near the house는 P 더블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그려질
될까? 한번 볼까? 자, 어떻게 될까? P 더블 바. PP와 같아요. 네, 그냥 PP라고 해도 괜찮아요. ADVP, 그 다음에 DEG가 되겠지? 그리고 렉시컬 아이템은 very가 되겠죠? very near the house예요. P 싱글 바, near니까 전치사겠지? 네, near. 그리고 the house. the house는 당연히 NP겠지? the house는 그냥 묶어서 the house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굳이 쓴다면 이 NP를 내가 지금 생략하고 그냥 셈으로 묶었는데 내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면 이 NP는 디터미너 더가 될 거고 n 해서 house가 되겠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예. 이렇게 그렸을 때 PP 구조를 이런 식으로 very near the house는 이런 식의 구조로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 노드를.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더블 바는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단계별로 왜냐하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바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션에 따라서 이 바를 하나씩 더 증가시키는 이런 구조로 그려줄 수 있는데 상위로 올라갈수록 프레저 카테고리 이것만 그려도 돼요. 근데 이 프레저 카테고리 그 위에 더 상위 어떤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P 트리플 바 그리고 바가 4개 있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구조는 없어요. 네, 실제로 참스키도 그런 구조는 사용 안 해요. 네,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복잡하니까 사용 안 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복잡하니까 그런 구조를 잘 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그 다음 교재 그 다음 표현에 또 보면 John ought to contact Mary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John ought to contact Mary라고 하는 표현도 이 참스키가 그려냈던 구조에 따르면 그 바로 아래 단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교재가 어디쯤이냐면 요거 있죠. 요거. 예. John ought to contact Mary라고 하는 구문의 추리 구조를 요 아래에서 지금 이거 predicate phrase라고 하는 뜻이에요. predicate phrase라는 뜻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이 구문의 구조를 참스키의 의견에 따라 그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구조만 보여줄게요. 이걸 그냥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S. 여러분 혹시 이거 칠판 잘 보여요? 지금? 빛 반사되지 않나? 괜찮아요? 네, 잘 보여요. 오케이. phrase, predicate phrase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박스, 어츠, to, contact, Mary. 이런 구문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디에서 제안한 내용이냐면 참스키가
자,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참스키의 에스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스펙트. 1965년도. 되게 오래됐죠? 예. 이 사람이 썼던,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 레드포드가 언급하기로는 이 내용을 지금 썼으니까, 예, 참고를 했으니까 내가 그냥 일단은 그려줬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요. 이 참스키가 65년도에 에스펙트라고 하는 책에서 제안했던 구조에 따르면 바 프로젝션을 이런 식의 개념으로 VP를 이용해서 V 노드 하나만을 이용해서 바 프로젝션 이렇게 상승시켜서 자 V 싱글 바, 더블 바, 자 트리플 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는 거? 하여간 바가 4개인 예, 이 바 노드까지 굉장히 다 바 하나씩 다 상승시켜서 이렇게 그렸죠? 예, 이거는 참고 삼아 그린 거예요. 예, 이거 S는. 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바 프로젝션을 도용하여 예, 문장을 그린 예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V 하나를 가지고 동사 이 하나의 헤드를 가지고 이 헤드가 바 하나씩을 증가시키면서 카테고리를 상향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전체 구도를 다 컨스티튜언트로 잡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아, 이런 개념이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런 개념은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런 개념을 도용해서 바 프로젝션을 도입했다는 것을 그냥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바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차원에서 바가 사용된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일 봅시다. 내일 우리 3교시의 수업이 계속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발표는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용은 내일 알려줄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케이.